지난해 이제 6월에 그 아내가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바로 사실 한 달 뒤에도 연극 무대에 올랐었는데 또 요번에도 이제 연극 3월의 눈이라는 그 작품을 올려요. 근데 요 사연이 조금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말하자면 오현경, 윤소정으로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각자 배우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평생 연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윤소정 씨가 우리 더 늦기 전에 한번 같이 작품 한번 해봐요. 라고 욕심을 냈던 작품이 3월의 눈이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부인은 세상을 뜨셨고 지금 이제 혼자서 말하자면은 이 이제 연극을 올리게 된 거잖아요. 이 연극은 평생 일군 집을 떠나야 하는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이제 그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이 요번 연극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별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혜부 씨, 오현경 씨도 그렇고 윤소정 씨도 보고 연기에 대한 열정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현경 씨도 사실 우리 세대에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80년대 그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 정말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탤런트로 많이 좀 유명한 세를 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기에 대한 열정을 펼쳐왔던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윤소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충분히 사망이 이르기 직전까지도 왕성 활동들을 벌여왔는데 특히나 뭐 여러 영화에도 다작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보면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윤소정 씨 같은 경우가 지난해 갑자기 타계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오현경 씨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드라마 촬영 중에 감기가 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고 같이 함께 연극에 오르기로 했던 부분들이 실현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들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소정 씨가 사망하는 경위를 보면 그냥 입원을 했다가 바로 이제 사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얼마 전에 지인들하고 골프를 갔었고 거기서 좀 음식으로 그 어패류를 먹었다 그래. 이게 직접적 원인이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배탈이 난 것 같아. 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게 폐혈증으로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오현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다. 좀 깐깐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폐혈증이 있으면 굉장히 고열로 중환자실에서 오갈 때 그때 나 알아보겠어? 그랬더니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그때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해서 더욱더 이제 안타까워하고요. 사실 이제 이 오현경 씨가 이 암으로 인해서 뭐 3차례나 수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윤소정 씨는 친구분들하고 만나다가도 남편이 뜨거운 밥 먹게 해야지 빼짝 마르고 아픈 사람인데 하면서 늘 돌아가서 그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줬던 그런 아내였거든요. 그렇게 고마운 아내였지만 본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떠나보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오현경 씨 같은 경우 보니까 그때 손자병법 얘기하셨는데 그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CF도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손자병법 때 그 유행어 생각나세요? 까불고 있어 이거 모르세요? 예, 그 유행인데 그때 한창 주가가 좋아가지고는 이게 CF 섭외가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요. 그때 어느 제약회사에서 제 일을 했던 개런티가 뭐냐면은 얼마였냐면은 120만 원이었다 그러거든요. 당시에 탑 배우 김지미 씨 개런티가 100만 원이었던 거를 감안해 보면은 저 오현경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이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건데 근데 문제는 오현경 씨가 그런 CF 섭외 들어오는 거를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얼굴로 상품을 팔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오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 자체를 하나의 예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그런 예술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스스로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이지 남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다. 평소에 이런 소신을 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상품의 얼굴을 팔고 싶지 않아. 뭔가 이런 소신이 강했던 그런 진짜 명품 연기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양장점 운영했었다면 실제로. 네, 실제로 한 20년을 양장점 여배우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결혼하고 내가 벌어 먹였지만 그 나머지 동안에는 그러니까 윤소정 씨가 양장점 하면서
딸 키우고 이 가정의 어떤 살림을 책임을 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론 오영경 씨가 TV 손자병법 잠깐 드라마도 했었고 영화에도 중간중간 출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평생을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연극인이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 TV 손자병법 하면서 그거는 했지만 이것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쓰여진 대본이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전원일기의 어떤 도시판, 회사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장수라는 만년 과장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중간 간부인데 위에서는 맨날 눌려요. 눈치 봐야 하고. 근데 이 또 부하들한테 존경도 못 받아요. 아, 밑에서 또 치고. 네. 근데 이제 상사 앞에서는 이렇게 기다가 상사 없으면 그 상사를 향해서 까불고 있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직장인의 애환을 이제 달랬던 그런 역인데 이 광고를 안 한 이유가 많은 배우들이 연극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가면 그게 광고로 이어지고 하다 보면 그 단맛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어떤 광고를 안 했던 그런 어떤 본인으로서 굉장한 지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천상 연기자인 게 지금 오영경 씨도 사별하고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활동을 한 게 바로 한 달 뒤에도 활동을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연극계에 대한 미련을 충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83세인데 현역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할 정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자 이제 뭐 여러 조간 신문들에서도 오영경 씨 연극 열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이제 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살면서 암을 2번이나 겪으면서도 건강을 회복하기 쉽지가 않은데 과거 90년대에는 식도암으로 투병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위암 때문에 위를 한 절반 정도를 절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연극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연기톤을 버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연극 무대에 살아왔던 오영경 씨가 어떤 무대에서 그런 표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딸이 근데 또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오지혜 씨잖아요. 벌써 이제 오지혜 씨도 이제 쉬운 50대가 되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은 또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엄마 아빠, 본인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다 연극 배우더라. 그래서 늘 그냥 두 분 대본 외우다가 그런 모습 보면서 본인 잠들고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본인도 이런 부분에 거부를 했었지만 결국은 이 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가 됐는데 이 부부는 한 번도 연기를 함께 안 했지만 이 딸은 아버지와 함께 2012년에 후궁 재앙의 첩이라는 영화를 함께 했는데 그때 연극 무대에서야 대단한 나의 40년 넘는 대선배시다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역시 대단한 연기 내공을 갖추고 있고 정말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별하니까 저 집에 송혜 씨도 얼마 안 되는데 송혜 씨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폐렴 악화로 그 부인이 지난 20일에 이게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인이 22일 날 있었는데 22일 날 예정됐던 그 가요 무대 녹화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은 23일 날 진행됐던 그 2대1 문화대상에는 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이죠. 24일 오후에 제1회 스타스달 무브먼트 패밀리 출범식에는 또 역시 참여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혜 씨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장례식장에서 부인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또 이렇게 편지로 낭독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여보 잘 가요 이렇게 사랑을 전했지만은 송혜 씨가 저렇게 빨리 털고 일어나서 방송 활동을 재개를 하는 거는 프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일요일 날 오후마다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건 송혜 씨만이 가능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송혜 씨가 이제 100세 시대인데 지금 향년 90세라고 하시잖아요. 앞으로 10년 더 전국 노래자랑 계속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소속사 얘기처럼 오히려 그게 잘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92세의 나이라든가 또 이제 아내분이 갑자기 두 분이 같이 독감을 앓다가 한 분은 퇴원을 하시고 한 번은 사망을 한 거다 보니까 이 마음이 허망해서 이렇게 빨리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많은 이제 그 대중은 걱정을 하는데 소속사 입장에선 차라리 이렇게 덤덤하게 빨리 일 자리로 복귀를 하시는 게 일선으로 복귀를 하시는 게 더 깊은 슬픔에 어떤 침잠돼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또 평상시에 송혜 씨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습이. 네, 두 분이 1952년에 결혼하셨거든요. 지금 66년
올해 햇수로 67년 차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래 살아온 믿음,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부인께서도 이렇게 금세 또 털고 일어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별을 당했을 때 거기에 뭐 물론 뭐 애돌표하고 뭐 수풀표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너무 침작을 하게 되면 네. 남아있는 사람도 병들게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일로서 어느 정도 좀 승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송혜 선생님도 부인에 대한 마음들을 충분하게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영상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영상 편지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좀 자아내게 했는데 네.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그저 못한 일만 생각하면 나 올 때를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다 풀어줄게라는 얘기를 했는데 송혜 선생님 벌써 연세가 90이 넘은 92살입니다. 상황이 있기 예.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부인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정말 이 송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눈물로써 아내에 대한 사랑을 90이 넘은 상황에서도 지고지순하게 보여줬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